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멀리서 오셔서 내용을 전해주실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를 원했는데 뭐 오늘 지금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첫 만남이신데 본인 소개는 이제 본인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박남주 선생님인데 큰 박수를 일단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면 일단 이 프로젝트를 좀 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요? 예. 저는 이제 어제 여기 미리 내려와가지고 하루 이렇게 상무지구에 여기 잤습니다. 자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2학년이시죠? 예. 그럼 이제 취직 때문에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어떠세요? 지금 뭐 이렇게 원서 같은 걸 이렇게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예. 여기 혹시 지금 취직 결정이 되신 분도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취직 결정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5주간 그 창업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뭐 취직하고 그럼 창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좀 궁금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취업을 하더라도 이게 내 창업 앞으로 내가 조금은 삶의 질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이 취업이라는 것도 창업에 연결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 학과입니까? 전부 다? 예. 제가요 사실은 자동차 학과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자동차 여기 그때 스텔라 엔진 가지고 제가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때 어떤 걸 했냐면 지금은 소나타 2잖아요. 저는 저 스텔라 엔진을 10대를 분했어요. 10대를 분해해가지고 그 다이나모 혹시 아세요? 그 엔진의 그 출력을 측정하는 그 다이나모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기계공학이거든요. 이제 기계공학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들었다 놨다를 엔진을 한 10대를 하고 나니까 이 근육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말뚝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동차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선배님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이 공부했던 분이 다 어디 계시냐면 현대자동차 그 남양주 마흥리에 제 동기들은 전부 부장 정도 됐습니다. 지금 자동차 그 개발팀의 부장이고 예. 제가 일단은 좀 뭘 하나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심리나 아니면 했던 거를 누구보다도 아마 제가 선배로서 아마 좀 이해를 하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그 자동차 엔진하고 뭐 이렇게 미케니컬한 걸 좀 많이 하세요? 아니면 전장 쪽으로 많이 하세요? 주로 뭐 다 합니까? 자동차의 전반적인 거? 정비. 정비 쪽을 하게 되면 그래도 구조를 다 알아야 되죠. 네. 근데 지금 공부하시는 게 한 2년 이제 안 됐지만 해보니까 어때요? 좀 본인은 잘 맞습니까? 많은 부분도 있고. 예. 어떤 부분이 잘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고민 상담 좀 해드릴게요. 제가 맞는 부분, 안 맞는 부분. 저도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제가 기계공학으로 해가 자동차 쪽에 있다가 저는 유체역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체역학이 뭐냐면 제품을 설계를 해가지고 가전제품 아시죠? 텔레비전 그런 텔레비전 TV 쪽으로 그때는 LCD TV가 나오기 전에 브라운관 TV일 때 그때 제가 그 브라운관 TV를 큰 걸 만들었어요.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 경영학 쪽으로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기술하고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에 대학교 여러분들 나이 딱 이때는 어떤 걸 했냐면 자동차 해가지고 제품 이런 가전제품 TV 같은 거 없네. 텔레비전 그런 걸 하다가 로봇으로 해가 기술로만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쓴 이유가 아마 기술로만 이렇게 제가 계속 해왔으면 여러분들 앞에 아마 이렇게 올 이유가 없을 텐데 한 3년 반 전부터 제가 이제 경영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5입니다. 경영을 공부한 건 한 42부터 공부했죠. 여지막히 했죠. 그래도 늦지 않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한 20년 이상을 25년을 제가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제 동기들은 전부 현대자동차 마북리 연구소하고 남양주 이런 데서 전부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삼성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대우하고 지금 GM 대우에서 지금 타타를 넘어갔죠. 거기 완전 친구들 한 4, 50명이 다 거기 쫙 깔려있어요. 차부장급으로. 차부장급으로 다 깔려있다 보니까 혹시 아십니까? 저한테 또 잘 보이면 제 친구가 야, 좀 똑똑한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 하면 내가 여러분들 그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좀 좋은 보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벌써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아요. 전부 기계로 해가지고 기술 이쪽으로 하다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기계 쪽만 했을 때는 누가 시키는 일만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뭐 자동차를 연구 개발하겠다고 제가 나서서 이렇게 뭐 하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전부 뭐 이렇게 위에서 이제 사장님이 전부 대기업이나 이런 데 있었으니까 그분들 개발해 하면은 제가 그냥 아침에 출근하다가도 또 다른 프로젝트 받아서 또 개발하고 제 스케줄대로 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누군가 시켜가지고 개발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이제 제 인생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내가 20년 전에만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누구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좀 뭔가 해라 하면은 저보다 이 후배들한테는 내가 내가 느꼈던 걸 좀 알려드림으로 해가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아마 제가 이 중에서 저희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이 한 10년만 투자하시라. 그러면은 여기 앉아있던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서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 3년 반 전에는요, 창업을 할 때 생계형 창업이었어요. 뭐냐면, 로봇 회사에 다니다가 사장님한테 스트레스 하도 받고 맨날 그러다가요, 도저히 뭐 삶의 질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교수님들 같이 이렇게 좀 누구한테 가르치면서 내 나름대로 좀 스케줄링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강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표를 던졌어요. 던지고 나왔어. 그런데 웬걸. 던지고 나왔는데 몇 달 동안은 정말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창업을 한다고 나왔으니까 대표님한테 직원 한 명도 없는데 전부 대표님 하니까 공기가 붕 뜨는 거지. 그래서 나도 대표야 이러면서 명함 하나 딱 해가 앞에 대표 아무도 없는 지금도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생계형 창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플래닝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001년, 2002년도에 제가 한번 사업을 해가지고 말아먹었어요. 한 2번 말아먹었어요. 그때도 경영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창업을 해가 말아먹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중소기업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한 8년 반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한 3년 반 전에 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 10년 후에 보니까 창업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가 지금 창업을 관련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시중에. 이제 그런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걸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네. 여러분들이 기술을 알고 있지만은 거기다가 경영이라는 걸 좀 알면은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하면은 내 혼자 할 거를 한 10명을 시켜버리면요. 저는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좀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장님이 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림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장은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카센터를 하더라도 만약에 일반 카센터에 바로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좀 잘 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잘 사실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돈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그 뭐냐면 창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돈 달라니까 만약에 차렸어 카센터를 많이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되는 확률이 1%는 안 돼요. 나머지 99%는 안 될 확률이 높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그 연구조사에 하면 1%가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알게 모르게 사업을 접어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사업을 접는 이유가 권리금 주고 만약에 들어온 사람 같으면 그 권리금 뽑아 나가야 되죠. 그러려면 만약에 회사 이 사업이 사업장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팔겠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권리금 못 받아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조용하게 또 이렇게 야 친구나 누구 저희한테 홀려가지고 야 내 이거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그만둬야 되는 사항인데 권리금 이거 한 1억 되는데 그럼 내 싸게 한 1억 줄 거 한 8천만 원 해줄게. 그렇게 들었네. 그럼 그 뒤에 사람이 또 와가 보니까 속았어. 그럼 또 그 사람은 이제 권리금 8천만 원보다 좀 더 받아야 돼. 그럼 한 1억 2천인데 한 1억 해줄게. 내가 또 2천만 땡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상이 어떠냐면 시중에 지금 카페든 뭐든 이게 그 수익은 별로 안 나는데 권리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임대료도 올라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현실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테리어 자동차 카센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떤 데가 잘 되냐면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면서 여기 되는 곳 이런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한 20살 간 나온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 20살 갓 했는데 인테리어 그 카센터 사장님이랑 딱 앉아 있는 사람한테 신뢰가 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수님이 운영하는 카센터 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건매했던 연구 경력이 있는 분이 자동차 카센터로 했을 때 그분은 자동차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지금 회사를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뭐냐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가든 대기업을 가든 상관없어요. 제 경험상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는 하나의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지 여기서 뼈를 묻겠다 생각하면은 대기업에 간 사람이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에 갔을 때 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사장이 오늘 출근했더니 야 오늘은 은행에 좀 갔다 와. 그런데 그거를 나는 지금 자동차 업체 나와가지고 지금 뭘 개발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장이 시키는 은행 업무를 봐야 돼. 이래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만이 생기겠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사장님이 이렇게 나를 믿을 만하니까 은행에 갔다 오라 하는구나 하고 열심히 그런 데도 가야 돼. 그러면 어때요? 사장님 저 녀석은 내가 시키면은 다 할 수 있는 친구야. 그러면 그 다음에 출장도 막 보내. 그럼 출장을 가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막 시켜요. 그럼 어때요? 그 회사의 핵심을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대기업 가면 어떠냐 하면 정말로 회사의 그 한 일부만 맡아가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나는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자동차 여기서 엔진에서 만약에 크랭크 샤프트 그 설계 하나 맡았어. 그럼 졸업할 때까지 그 회사 나올 때까지 크랭크 샤프트 하나만 보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크랭크 샤프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납품할 때가 어디 뺏겼어요? 대기업 여기 뺏겼잖아. 그런데 대기업에서 이미 좋은 회사에서 벌써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와가지고 그 크랭크 샤프트 하나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사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대기업에 같이더라도 항상 크게 봐야 돼. 내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이 전체를 내가 뭘 좀 알고 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일부만 알고 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면 경력을 안다면은 그 크랭크 샤프트 하나 스페셜하게 설계하여 하는 거다. 그 사람은 어때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삶을 알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기
서영대학교는 굉장히 스페셜한 학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교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분이라면 이 대학교는 굉장한 데입니다. 근데 저는 불행하게도 그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러한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한 25년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양 교수님 계시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저를 불러주는 대학교는 다 잘 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대학교 제가 인덕대학교에서도 이제 11월 6일날 5일날 6일날 그 날짜 변경돼서 헷갈리는데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제가 취업을 할 거냐 학업을 계속 할 거냐. 그 인덕대학교도 그 대학이 그 노원 쪽에 있는데 서울에 그 친구들도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제 그 전문대학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학위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취업을 할 거냐 고민을 하는데 제가 어떤 강의를 예전에 하고 다녔냐면 지금도 하지만은 그 대학생들의 고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요. 취업과 창취업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창업과 학위와 취업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제가 이제 했는 걸 동영상을 여기도 이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저를 찍어주고 계시지만 이분의 그 이제 찍어주신 거를 그 입학처장님이 보신 거예요.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이제 이렇게 쭉 활동을 하는데 인덕대학교에 그 키워드를 딱 치면은 제가 나옵니다. 근데 제일 위에 올라가. 이분 때문에. 이분이 파워블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용해가지고 제 강의료보다 더 많이 드리고 지금 이렇게 모셔오는데 투자입니다. 제가 오늘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이분이 입학처장님이 또 보시더니 지난 학기 13주차 강의를 딱 들어가니까 저 입학처장님이 저를 부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인덕대학교에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올 초부터 강의를 나가는데 제가 강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제 플라이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냥 외래 강사님 이제 이렇게 그냥 보따리 사고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가는 외래 강사님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플라이를 했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이 그 교회분이 제가 이제 뭘 하는지 알고 이력서 하나 달라고 해서 제가 들었더니 그분이 인덕대학교에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넣은 것도 아니고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겸임교수로서 학교에서 이제 정식 교직원으로 이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갔더니 학생들만 달랑 앉아 있고요. 엄청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 다 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그냥 왔어. 맨날 학교에 그냥 가가지고 하고요. 저는 이제 교수님 한 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제 할 일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그 학교 가면 내가 이 교수 맞아? 막 이러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래도 제가 강의를 그때 15주차를 했는데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13주차 강의를 딱 보시더니 입학처장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재.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 하는 말이 제 동영상을 딱 자기가 다운로드를 유튜브에서 딱 했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요 강의대로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해소가 됩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요 어느 정도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학교에 딱 가는데 그 학생 조교가 저보고 교수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수께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뒤에 돌아봤어요. 누가 다른 교수님 계시는가. 그 정도로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지금 이제 한 1년 다 돼가니까 약간 익숙해지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술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기술이지만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요걸 보고 요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걸 보고 요걸 한번 보세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 못 느끼시는 분, 못 느끼시는 분은 조금 뇌 구조가 상위 1%라고 보시면 돼요. 에디슨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충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냐면 자, 요걸 보고 이걸 보면 오른쪽으로 돌죠. 그런데 이걸 보고 이걸 보면 어때요? 왼쪽으로 돌죠. 여기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마케팅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를 할 텐데 결국은 여러분들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를 저렇게 지금 엔진도 하고 하지만 자동차는 엔진이 일단은 어떻습니까? 출력이 좋은 게 좋습니까? 조용한 게 좋습니까? 사람이 타기 좋은 거는 조용한 게 좋을 겁니다. 일단 사일런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출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연비도 좋아야 되고 요즘은 뭐 연비가 좋은 차가 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니까 독일 차들이 보니까 이거 완전히 경량화 시키고 완전 100km씩 막 경량화 시키고 연비는 보니까 뭐 25km 뭐 완전히 그냥 끝판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대자동차가 오히려 지금 보니까 소울 같은 거 100km가 더 넓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방향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엔진이 지금 연비가 완전 최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 전기자동차 쪽으로 가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동차가 AS 센터 들어가면 거기 사시는 일이 뭐냐면 고장 진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엔진이 만약에 고장났다면 엔진 통째로 바꾸지 뭘 고치려고 생각 안 합니다.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런 걸 하는 거는 사람의 심리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여기를 여기 아니요 이런 답을 하게끔 한다면 그거죠. 당연한 질문을 해가지고 예를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물건을 이제 사주시겠습니까? 하면 그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해. 그게 생각의 관성인데 여러분들이 취직 면접 갔잖아요. 면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게 면접에서 붙는 방법이겠습니까? 내 실력, 학점, 영어 잘하는 거 단지 1, 2분 동안에 어떻게 영어 잘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영어를 말하게 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알릴 수 있을까? 못해요. 왜? 거기서 뜬금없이 그 면접하는데 영어 잘한다고 가서 질문을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I can speak English 이러면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해라는 게 딱 하나 있어. 뭐냐면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런 오해를 해요. 그게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어가 실력이 좋고 내가 뭔가 전자기기를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학점이 좋고 모범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회사가 뽑아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해입니다. 제가 그거 하나 깨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내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불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니까.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다른 데 데려다 놓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IQ가 170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70이 줄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IQ 테스트를 또 했는데요. 170이라고 선생님이 적었는데 일자를 안 적은 거야. 70인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IQ 테스트를 듣고 보니까 자기 70인 거야. 그래가지고 삶을 70처럼 살았어요. 바보처럼. 진짜 바보처럼. 그래가지고 근데 뒤늦게 20몇 살이 돼가 보니까 앞에 일자가 빠지면 그때 알았어.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너 170인데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된 거야. 동창이 나왔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느낀 게 있어요. 아, 사람이 내가 170의 IQ를 가졌어도
마음에 따라서 70까지 살아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몇 살에 그걸 알았는데 오히려 남들보다 더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능력은요 170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70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인도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보면요 전부 연예인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인사도 잘해.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혹시 여기가 기독교 대학인데 혹시 뭐 저 성령이 임하사 어떻게 하느님이 인사하는 방법을 뭐 따로 교육을 시켜줬냐 이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처음엔 학교에 와면 인사를 안 했대. 그런데 왔더니 그 선배들이 다 인사를 하니까 후배인 자기로서 인사를 안 하면 안 되겠더래. 학풍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습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생각했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사업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가치가 있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서 나를 관심을 가져주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상사가요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 능력이 있어져요. 그런데 상사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맨날 타박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 사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규모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좋은 그런 사람을 한둘이는 만나야 돼요. 다 10명이면 9명이 아무리 뭐 좀 이상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나의 그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난다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